환경부가 발표한 댐 건설 목적은 홍수와 가뭄 등 기후위기 대응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4개 댐에 대한 효과를 보면, 홍수 조절 효과를 보면 이 댐에서 한 번에 80에서 220mm의 강우를 댐에서 전량 담을 수 있는 맞춤형 홍수 조절 능력을 확보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새로 지으려는 14개 기후 대응 댐의 총 저수량은 모두 합쳐 3억 2천만 톤. 강원도 양구 수입천 댐이 1억 톤, 충남 청양의 지천댐 5,900만 톤, 경기 연천 아미천 댐 4,500만 톤 순이고 9개의 댐은 저수 용량이 2,200만 톤을 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말 기후위기 대응용이라면 물그릇이 너무 작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댐이 이 소양강 댐이거든요. 소양강 댐이 29억 톤입니다. 저류량. 29억 톤이고 충주댐이 27억 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양구에 있는 화천댐이 10억 톤이거든요. 양구에 있는 10억 톤짜리 화천댐의 4분의 1에 불과한 거죠. 그걸 가지고 어떻게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거는 불가능하다. 예상 외에 폭우가 닥치면 소규모 댐은 오히려 물폭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 7월 폭우가 쏟아질 당시 충북 괴산댐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댐 수문을 모두 열어 방류를 하는데도 물이 댐 위로 넘쳐 폭포수처럼 흘러내립니다. 괴산댐의 용량은 1,500만 톤. 저수 용량을 초과해 물이 넘치는 원류 현상이 3시간가량 이어졌고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겁이 나요.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겁나요. 이 정도 작은 규모의 댐을 짓는데 만약에 거기에 이제 뭐 굉장히 큰 그 계획 빈도를 훨씬 벗어나는 폭우가 쏟아지면은 그거는 댐 자체가 물폭탄이 돼서 훨씬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기후위기 대응댐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 어폐가 있다 그 생각이 하죠.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작은 하천에 큰 댐을 건설하거나 큰 하천에 작은 댐을 건설하면 댐의 효과가 줄어든다며 중소규모의 댐으로도 충분한 홍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큰 피해를 낳은 홍수와 범람은 제방이나 배수지 관리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얽혀 있었습니다. 지난해 7월 발생한 충북 오송 궁평 지하차도 참사. 제방관리 부실이 1차적인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미호청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되었습니다. 2년 전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청양군 일원. 제방 3곳이 유실되며 농경지 수백 헥타르가 침수되고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당시 촬영된 영상입니다. 가득 차오른 물이 수초에 가로막혀 배수펌프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자 남성들이 수초를 제거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쪽이 제중기도 안 돌리고 저쪽이 제중기도 안 돌리고. 사흘 뒤 새벽엔 농경지에 들어찬 빗물을 하천으로 빼내는 배수펌프장의 문이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관리 책임이 있는 농어촌 공사는 결국 사과했습니다. 청양지사에서 집중호우 발생 시 늑장 대처 및 펌프 고장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사죄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년째 농어촌 공사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이런 거 잘 안 다뤄줘요. 지금 여기 최근 3년간 청양 부여 지역의 홍수는 댐이 없었기 때문에 홍수가 아니고 배수관리 시설이 전혀 작동을 제때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겁니다. 현재 제방 보강이 필요한 국내 하천 구간은 무려 1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게릴라성 폭우로 상습 침수에 시달리는 서울 강남, 도림천, 광화문 일대도 배수시설이 문제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시급한 건 댐 건설보다는 제방 관리와 배수 시설 확충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천 제방을 관리 잘못했거나 잘 하지 못했거나 또는 저수지와 같은 댐 구조물을 관리를 잘못한 것에 기인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천 제방을 다시 손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시설을 관리를 잘해서 그것이 붕괴되어서 일어나는 홍수 피해를 막는 것. 이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죠. 지난달 15일 사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충북 괴산댐에서 물이 넘치는 원류가 발생했습니다. 수문을 다 열었는데도 3시간 동안 물이 댐을 넘어 흘러내린 겁니다. 새벽부터 다시 집중호우가 시작되면서 이제 수위가 점점 상승을 했었고요. 또 수위 상승이 예측이 되면 계획 홍수를 넘을 수 있겠구나. 우리나라에서 댐이 넘친 건 1980년과 올해 2번 있었는데 모두 괴산댐입니다. 발전용 댐인 괴산댐은 가둘 수 있는 물의 양이 적어 사실상 홍수 조절 기능이 없습니다. 소양강댐의 약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이 유역 면적이 큽니다. 반면에 총 저수 용량은 소양강댐의 193분의 1 정도로 아주 작은 댐인 거죠. 피해를 막는 해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가능한 건 홍수기에 대비해 저수량 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3년 전 집중호우 때 섬진강댐 방류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수율과 방류량 조절이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준을 좀 변경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집중호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올 장마 때는 큰 강에 있는 댐들이 사전 방류로 수위를 평균 4, 5m 낮게 관리해 큰 하천의 범람은 없었습니다. 반면 피해가 집중됐던 작은 하천들 주변에 댐 기능을 할 수 있는 저수시설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천으로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홍수터라든지 조그만 연못, 그러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 댐을 고치거나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류량을 늘릴 수 있도록 비상 여수로를 만들면 갑자기 댐 수위가 높아질 때 도움이 됩니다. 강바닥을 파내고 댐을 높이거나 아예 필요한 곳에 댐을 더 만들어 물그릇을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수몰지 배상 등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지역에 따라 환경오염 우려도 있습니다. 괴산댐 상류에 우라늄 광산이 있어요. 댐을 증거하면 물속에 우라늄이 들어와서 그것도 안 돼요. 결론은 하류에 달천 쪽에 유역 하천 정비를 많이 해서 댐 관리를 맡는 통합 조직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운영 목적에 따라 산업부와 환경부, 농식품부로 관리 주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행정력을 발휘해서 갈등 조정이나 이런 거 하는데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이 좀 앞으로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미 현실로 닥쳐온 기후재난, 물관리 정책 변화가 시급합니다. MBC 뉴스 문나영입니다.